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6월의 둘째 주 금요일. 이 영상은 일요일날 오픈이 될 것이고요. 알레프탁. 투자한 지 대략 1년이 다 돼 가는데 손절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차피 처음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종목은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하는 종목이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들고 갈 종목이라고 RF텍은 찜하고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5G 안테나 모듈도 있지만 저는 보툴리늄 균주를 보고 들어왔고, 분명히 제가 하는 바로 임상이 진행되어야 하겠고, 그러다 보면 좋게 3년에서 5년 정도는 넉넉하게 4년 정도, 그 이전에는 안테나 모듈과 필러 부분으로 매출이 증대하면서 상승하다가 이제 원주에는 1만 평 규모의 생산시설이 진행되고 있죠. 그것이 완공되는데 대략에 2년 뒤에 2023년도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2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좋게 3년, 4년을 하게 되면은 2024, 25년도에 된다. 그 동안에 펀드를 들듯 적금을 들듯 평단가를 낮추는 그러한 전략으로, 그러니 그렇게 슬프지 않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바닥을 턴하고, 이 바닥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업에 큰 이상은 없었죠. 다만 지난해부터 3번에 걸친 1000만 주에 해당하는 12전환이 있었고, 이제는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장에 상장이 됐었죠. 전환이 되었고, 현재는 318만 주 5월 10일 날 상장된 그 물량은 현재 한 달이 지나면서 아무런 빅블록들이라든지 시장에 출회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12전환을 한다라고 한 3주 전부터 공고를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더니 실제로 상장이 되면서도 나오지 않고, 주가 바닥, 누군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또 이 부분이 실적이 동반이 되면서 점진적 이러한 본래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를 이렇게 큰 폭으로 망하는 기업처럼, 사기 기업처럼 이렇게 가격 조정을 되었을까? 무슨 의도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선은 한 주간이 다 됐고요. 양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증시의 패러다임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과거 20, 30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RF텍 주주님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고객 예탁금은 60조 원대, 65조 원, 70조 원을 유지하고요. 과거 20, 30년 전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10조 원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현재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요. 현재 3,250포인트가 되고 3,00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저는 지난해부터 말씀드리기를 4,000포인트를 터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건 시장 상황, 대한민국의 증시는 앞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RF텍의 자회사 5월 31일자 기준이 대단히 의미 있는 기사의 내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RF바이오 보툴리늄 톡신 1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기사였었죠. RF텍은 자회사 RF바이오의 보툴리늄 톡신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인 바이오 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1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5월 31일 날 밝혔습니다. 바이오 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신기술 관련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산업용 바이오 소재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RF바이오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 규모 약 18억 원이고 이 중 10억 원을 3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1년에 3억 3천 정도가 되겠네요. 이 10억 원 3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2022, 2023, 2024년 정도 이것이 마무리가 될 쯤에 RF텍의 주가는 상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왠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RF바이오의 보툴리늄 톡신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벌꿀에서 균주를 분리, 동정, 식별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2020년 11월 RF바이오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균주의 독소 생산성과 독소의 특이 원가 유니폼 밀리그램이 글로벌 유명 회사 보툴리늄 톡신, 즉 미국의 엘러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곳의 톡신보다 월등히 높고 우수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의학 또는 미용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RF바이오는 보툴리늄 톡신의 상용화를 위한 각종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RF바이오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보툴리늄 톡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상용화를 위한 각종 연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충실히 이행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RF바이오는 지난 4월 강원도 원주기업 도시와 신공장 관련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보툴리늄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생산 공장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력 필러 제품인 유스필이 유럽 인증과 영국 인증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품목 허가를 취득해서 글로벌 시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제가 가장 좋은 기사의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이 기사입니다. 지난 5월 31일 날 올라온 기사이죠. 현재는 바닥을 다지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61선이 떨어지면서 이제 가격 조정 이곳을 5일선, 11선,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면서 오른쪽 바닥이 더 높은 형국 즉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현재는 전부 정배열의 위치로 진행 중에 있다. 주가가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가장 위에 3일선, 5일선, 11선, 21선, 그 아래 61선입니다. 아직은 121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현재는 121선이 5천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번 그어 본다면요. 여기다 대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크게 대보고서 여기다 놓으면 나오죠. 121선이 8,700원 정도가 되네요. 대략 9,000원만 넘게 되면은 이제 9,000원 정도가 넘게 되면은 61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틀 것이고 그러면서 캔들은 121선을 돌파하기 때문에 61선의 이 완만한 하락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정배열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 놓일 것이다. 현재 오늘이 6월 11일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절반 정도, 대략 11, 2거래일 정도 남았죠. 요 12, 1, 2거래일이 끝나가게 되면 2분기가 마무리되고 2분기의 실적 발표는 앞으로 2달 보름 뒤에 있는 8월 31일, 즉 반기 보고서는 60일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는 45일 이내에 분기 보고서를 하죠.
오늘의 프로그램 매매를 보게 되면 매도 새로 나온 것 같죠. 최근에 6일 동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더블 스코어 32만 주 최근에 가장 적은 지분 보유율이 30만 주 초였는데 더블 스코어 30만 주를 해서 63, 4만 주로 올렸다가 오늘 많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매도를 쳤습니다. 프로그램은 5만 5천 주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7만 8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장이고, 물론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좋았지만은 RF텍은 그럼에도 30원 정도의 가격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23만 8,675주가 됐고요. 공매도도 1,400주 정도가 나왔네요. 공매도하고는 아직은 상관이 없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보유는 오늘 7만 8천 주를 팔아서 55만 주 1.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었죠. 최근에 63만 4천 주, 가장 낮았을 때가 32만 주까지 이렇게 지분 보유했는데 63만 4천 주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오늘 7만 8천 주를 매도했고요. 반면에 그곳을 그래도 2만 2천 주를 기관 투자가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커져가는 실적은 자명하지요. 5G 안테나 모듈 부분, 그리고 유럽과 동남아, 중국의 히알루론산 필러, 유스필의 필러는 지난해 춘계 피부과 학술에서의 외산 대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임상 데이터를 피부과 의사분들께서 발표했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매출면에 있어서 독보적이다 진행할 수가 있고요. 뭐니 해도 안테나 모듈의 매출과 그리고 먼 후일에 있는 보툴리늄 균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수급 상황을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하다가 이런 모습이죠. 7만 7천 주를 매도하고, 기관 투자가는 2만 2천 주, 투신이 위주로 들어왔네요. 다행이네. 금융투자는 너무 단기적으로 단타꾼이어서 그나마 투신은 어느 정도 물량을 쥐고 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수급 상황도 최근에는 나빠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봉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확연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7,2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7,600원, 그리고서 8,000원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거래일인가요? 31일부터 최근까지면 대략 12일 정도 요 부분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작은 범위지만 이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확대해 보시게 되면 대단히 하방이 견고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8,220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모습,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8,300원을 터치한 모습을 하면서 오늘은 8,300원, 오늘 장중에 8,350원까지 갔었네요. 오전장에. 그러면서 8,220원의 이 밴드에서 당분간 좀 더 횡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318만 주에 대한 것이 5월 10일 12전환으로 주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아직 이렇다 할 잠자코 조용히 있다는 것, 뭔가 액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도가 있겠죠. 지나치게 파헤쳐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을 보이는 그대로 대응을 해야지 함부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하루하루의 이 분봉을 통한 심리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대단히 긍정적이다,
매도의 힘보다는 매수의 힘이 강도가 커진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앞으로 2분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모습을 보였고 2분기 역시나 의심하지 않고요. 앞으로의 5G 안테나 모듈, 5G 장비에 대한 것은 성장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기다림이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이렇게 생활하시고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애만 있으셨습니다.